그 파트로 따지면 딱 두 개가 남았어요. 맨 뒤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실제로 실무에 가서 보면 정말 어려운데요. 그걸 시험에 내기 좀 어렵고, 근데 요거는 전통적이지만 계속 나왔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율 분석은 대부분 공부가 쫙쫙 풀렸잖아요. 이것도 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먼저 쉰 거고요.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하시면 한 번 더 쉴 거고요. 잘 가시면 그냥 슉 끝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아, 경영성과 분석인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공식이. 총자산 순이익률 기억하시죠? 기억하다고 총자산분의 순이익. 아까 그 수익성비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이건데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영성과니까 당연히 수익성 분석이에요. 우리가 경영성과는 수익성 분석이잖아요.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영어도 죄송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숫자가 있어요. ROE 이런 식으로. 자, 보죠. 이게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ROE 가장 기본적인 거 ROE 총자산 순이익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총자산분의 순이익이에요. 근데 자산은 항상 시점제잖아요. 어느 시점제니까 이거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둘로 나누는 개념이라고 평균.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요, 처음 만들어낼 때 이게 굉장히 큰 센스가 있거든요. 그 듀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업체에서. 거기서 처음 만들어냈는데, 원래 이렇게 단기 순이익, 총자산이니까 총자산이잖아요. 맞나요? 이때는 딱 나올 분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총자산이 창출한 이익이 얼마냐고 보거든요. 이거를 듀퐁이라는 회사의 그 전문가들이 분석 도구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모에다 렉션을 넣고 부재 렉션을 넣으면 이거 결국 없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렉션을 넣으면 단기 순이익 맞죠? 다시 렉션을 넣으면 재고산분의 총자산이죠. 그러니까 분석을 위해서 분모와 분자를 하신 매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매출액 순이익이잖아요. 매출액분의 순이익. 그러면요. 총산분의 매출은 뭐가 되죠? 총산분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 하나 팔았을 때 옛날에 팔았을 때 이익만 구분했지만 이거 뭘 구분할 수 있다? 그 자체에서 이익률 분석하고 활동성도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나누는 게 듀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듀퐁 시스템. 그럼 ROA, 즉 총자산 순이익률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매출의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율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게 분석 도구가 굉장히 정교해져요. 똑같이 순이익률이 나오더라도 이게 비싼 거야 싼 거야 다르거든요. 비싼 것들은 이익률은 높지만 회전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석 같은 거 생각하면. 이익률은 높지만 얘는 떨어지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뭐 자잘한 것 이런 것들이면 이익률 떨어지면 회전은 빠르거든요. 그걸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총자산 수익률이 출발을 하지만 매출의 수익률과 총자산율로 나눌 수가 있다. 됐나요? 두 번째가요. 똑같은 수익인데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분의 수익. 됐나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평균 자기자본을 넣으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매출을 아까 똑같이 집어넣고요. 뭐 때문에 ROA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고요. 다시 분모분자에 총자산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럼 분석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매출의 순이익률, 총자산율 여기까지 오죠. ROA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요. 연평균 총자산, 연평균 자본자금은 이게 이론이거든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런 거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겁니다. 쉽게 연평균 잠깐 뺄게요. 자기자본분의 자산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기자본분의 부채 플러스 먼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게 1이잖아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을 부채로 뭐가 나오죠? 자기 자본을 부채. 부채 비율. 그래서 이 1 플러스 부채 비율이 나온 거예요. 1 플러스 부채 비율.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결국 ROE는 어떻다는 결과죠? ROE에다가 1 플러스 부채 비율을 곱한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ROE 총자산 이익률이 10%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15%라는 얘기는 부채비율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잖아요. 그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복잡한데 사실 이 틀만 하시면 풀어내시면 돼요. 절대 잊지 마시고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ROE에다가 1 플러스 부채 곱한 것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해하시겠나요? 됐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있죠? 총자산 수익률은 총자산이 창출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맞나요? 두 번째, 총자산 수익률은 매출의 수익률에다가 총자산율을 곱한 형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 됐죠? 자, 자기자본 수익률 ROE죠.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자본이 창출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매출의 수익률에다가 총자산의 전율 맞죠? 곱하기 1 플러스 부채비율을 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게 ROE니까 ROE 곱하기 1 플러스 부채비율로 갈 수 있다. 됐죠? 다음에 3번이요. 영업 투하자본 이익이라는 건데요. ROIC.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 투하자본이라는 얘기예요. 영업에 들어간 자본만 따지는 거죠. 총 자본이 아니라 자본 중에 영업에 들어간 것만.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영업 투하 자본이 공부를 와야 되겠죠. 이익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투하 자본분의 이익이 되니까. 근데 이때 영업 투하 자본은요. 중요한 거 포인트 주세요. 기초예금을 없을 거. 위에 다 평균이었잖아요. 평균이었죠? 근데 자본은 돈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수익 창출하는 거니까 기초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기말 건 의미가 없잖아요. 돈 창출을 못하니까. 이 말 이해가요? 자본이 있어서 돈을 버는 건데 기말 자본 돈 창출을 못할 거니까 기초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용 자산에서 영업용 부채를 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총자본은 그냥 자산 부채 빼잖아요.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용 자산에서 영업용 부채 뺀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 이익은 순수한 이익을 찾기위해서 세금 낸 후의 이익을 찾아요. 세후 순영업이익. 당시 그 달라요.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 비용 빼고 당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에는 법인세를 뺀다고요. 근데 영업이익을 따질 거니까요. 투하자본을 영업 쳤으니까 이익도 영업이익일 거잖아요. 근데 세후 영업에 관련된 세금을 빼고 그 이익을 따진다고. 이해가시나요? 뭐 영업이익 해당되는 법세금 빼면 돼요. 그렇죠 않아요? 됐죠? 그럼 영업투하 자본이익률을 ROIC를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일단은 자본을 기초 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본을 구할 때는 자산만 쓰잖아요. 그 영업투하 자본이니까 영업노단에서 영업부채 빼야 한다. 자, 기억해보시고요. 새로 쓴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에서 법세금 빼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법세금. 됐죠? 볼게요. 영업투하 자본이익률은 순수하게 영업에 사용된 자본이 창출한 세후 순이익을 산출한 지표이다. 결국은 영업에 들어간 자본. 비영업에 들어간 건 사용하지 않아요. 총자산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은 평균자산과 평균자본을 사용하지만 영업투하 자본이익률은 기초자본을 사용할 때 주의한다. 설명드렸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영업투하 자본 들어간다고요? 영업용자산에서 영업용체를 빼야 한다. 괜찮나요? 세후 순영업이익은 영업이익 중에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이라는 뜻이므로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법세 비용을 차감해서 구한다. 됐나요? 어떤 것들이죠? 자, 세후 순영업 어떻게 구한다고요? 영업이익에서요.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영업이익이 500이다. 만약에 법인세율이 20%다. 그럼 영업이익은 법세를 뭐가 나온다?
100만 원. 이해하시죠? 그 개념이에요. 초과이익법도 잘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요. 초과이익법. 초과이익은 뭐냐면, 순이익에서 외부 비용 말고요. 자기자본 비용. 쉽게 말하면, 배당금 얘기하시면 돼요. 배당금 잡으면 돼요. 우리가 부채를 빌려오면 이자를 주지만, 자본을 받으면 배당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당금인데, 용어가 좀 헷갈리지 보세요. 어쨌거나, 순이익은요, ROE가 뭐예요? ROE가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죠. 거기다가 자기자본 곱하면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자본에서 순이익 비율이니까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건 자기자본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잖아요. 자기자본 창출하는 수익 비율이거든요. 거기다가 자기자본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순이익이 나온다. 이해할 수도 있죠? 자기자본 순이익이 어떻게 구하죠? 이게 ROE잖아요. 이해가세요? 여기다가 자기자본 곱하면 순이익 나오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순이익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ROE 곱하기 자기자본. 그렇죠? 자기자본 비용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금인데 기초의 자기자본에다가 요구 수익률이 뭐죠? 주주가 원하는 수익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원해 가시나요? 그래서 어려운가요? 자, 자기자본 비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자본을 조달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맞죠? 투자를 받으면 투자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자본 비용이에요. 그러면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에다가 주주들이 요구한 수익률만큼을 우리는 자기자본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요 초과이익법은 몇 번 나왔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초과이익법은. 요즘 가장 갖고 가는 게 이건데 경제적 부가치법. 가장 갖고 오는 게 이건데 저희는 관리에도 그렇고 이건 안 나왔어요. 머리 아프거든요. 이 가중평이 자본비용과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여하튼 나온 적은 없지만 보긴 해야죠. 경제적 부가치법 EVA법은요.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과 타인 자본의 비용 다 더해서 가중평균, 기간 따라 가중평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건데요. 세후 순영업이 어떻게 본다고 구했잖아요. 이게 뭐였죠? ROI 시간 뭐였나요? 영업투자 자본이익률. 거기다 영업투자 곱하면 뭐가 나오죠? 세후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세후 순영업. 기억나세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영업투자 자본 자기 자본. 영업투자 자본. 자본분의 이거 뭐였죠? 세후 순영업이익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영업투자 자본 곱하면 남다른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나쁨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영업투자 자본에다가요. 가중평균 자본비용 둘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게 경제부가치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풀기는 조금 복잡하죠. 이거 따로 뭐하고 따로 풀어야 되니까. 시험은 4번까지 나왔어요. 4번까지. 1번, 2번, 4번이 나왔죠. 자, 주제책까지 보고 잠깐만 점검할 시간 드릴게요. 먼저요. 지금 5가지 경영성과 지표를 봤는데요. 첫 번째,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영업투자자본 이익률은 모두 비율이죠. 비율이에요. 근데 초과이익법하고 경기법칙은 금액이에요. 아시나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할까요? 성과평가할 때 비율로 하는 게 있고 금액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규모가 다른 기업들을 비교할 때는, 분석할 때는 비율이 낫다, 금액이 낫다? 비율이 낫죠. 아무래도 금액은 큰 것이 클 테니까. 성과가 달리. 그래서 일단 규모가 다른 걸 비교할 때는 사실은 비율이 더 나아요. 근데 금액이 비슷한,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한 곳은 금액이 낫고. 됐습니다. 세 가지는, 자,
비율이고요. 초과이익법과 경서제곱은 실제 금액으로 나타나는 방법이다. 이해하나요? 두 번째 조심하실 거. 5가지의 경영성과 지표 중에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초과이익법은 모두 순이익 사용하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업투자자본이익률하고 경영과제법은 영업투자자본과 세후 순영업이익을 사용한다. 개념 잡으실 거. 됐나요? 제가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켜보세요.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10분 시간 드릴게요. 시공 진단이 여기 안